안녕하십니까. 대한수의사회 정책국 김홍석 차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반려동물 산책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시기에 보호자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입니다. 오늘은 대한수의사회 원헬스위원회 김소연 위원장님을 모시고 SFTS가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SFTS 예방법과 전파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하고요. 더불어 질병관리청과 대한수의사회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동물병원 기반 SFTS 감시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김소연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수의사회 원헬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 이사장 김소현입니다. 아직 원헬스라는 표현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람과 동물 그리고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사람의 건강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환경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접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수의사가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원헬스와 공중보건학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헬스 위원회를 신설했고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위원장님, SFTS는 어떤 질병인가요? 네, SFTS는 영어로는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이고 우리말로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이름의 진드기맥의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주로 야외에 서식하는 참 진드기를 통해 감염이 되고 사람과 동물 모두를 감염시킬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에서는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 특히 논이나 밭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텃밭 등을 가꾸시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산책이나 야외 활동 중에 참 진드기에 노출되어 감염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반려동물이 감염되는 경우에 반려동물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어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반려동물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시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주요 매개 진드기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까지는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FTS에 감염된 사람에게는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SFTS에 감염되면 5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대부분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고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 피로감, 근육통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혈소판 감소와 함께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서는 치명률이 18% 정도로 비교적 높은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고령 환자에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이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뭐 또 어떤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SFTS 감염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기에는 동물에서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에서도 발열이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 무기력, 그리고 혈액검사상 혈소판 감소 등 사람 환자 유사한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진드기에 물렸다면 2주 정도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또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선 반려동물과 직접적인 접촉이나 혈액, 침, 구토물 같은 체액 접촉은 가급적 피하시고 케이지나 이동 가방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동물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FTS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람에서는 3급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서 환자 발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년 SFTS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계절이나 지역이 있을까요? 진드기 매개 질병이다 보니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 사이에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총 280명의 SFTS 환자가 보고됐는데 모두 4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했고 그중에 95% 이상이 5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북, 경기, 강원, 경남 순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특히 최근에는 경기 지역에서도 환자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서 수도권도 더 이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에서 SFTS 환자 치명률을 18%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가 있을까요? 처장님 말씀해 주셨던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서 관련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총 2,345명의 환자가 보고됐고 이 중 4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 사망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동물 분야에서는 현재 공식적인 통계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질병관리청과 대한수의사회가 2024년부터 동물병원 기반 SFTS 감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려동물의 SFTS 발생 현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향을 보면 사람에서의 발생 양상과 비슷하게 4월에서 11월 사이에 모든 신고가 이루어졌고 특히 5월에서 7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신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역적인 경향은 또 어떤가요? 사람에서의 발생 양상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요. 지역별로 경기, 서울, 대구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고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농가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중에 진드기에 노출되어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반려동물은 도심 지역에서도 산책이나 풀밭 활동 등을 통해서 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은 반려동물의 SFTS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은 반려동물과 야외 활동할 때 진드기가 있을 수 있는 우거진 숲풀이나 풀이 무성한 곳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외부 기생충 예방약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산책 후에 또 어떤 점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산책 후에는 털 사이 등을 꼼꼼히 살펴서 혹시라도 진드기가 있지는 않은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발가락 사이나 겨드랑이, 귀 뒤쪽 등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아지는 산책 후에 콧잔등에 이렇게 진드기가 붙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냄새를 맡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얼굴 주변도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반려동물이 진드기에 물린 경우에는 신속하게 동물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간혹 진드기를 손으로 직접 떼어내려고 하시거나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터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은 사람도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또 억지로 떼어내다 보면 진드기의 입 부위가 이렇게 피부에 남아서 염증이나 추가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진드기가 붙어 있다면 동물병원을 방문하셔서 안전하게 제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런 일이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반려동물이 열이 나거나 아니면 뭐 기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SFTS가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외 활동을 한 뒤 특히 반려동물에게서 진드기를 발견한 이후에 열, 기력 저하, 식욕 저하, 구토, 설사 같은 이상 증상이 보인다면 즉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SFTS 외에도 바베시아증이나 아나플라즈마증, 라임병, 헤파토준 감염증 등 진드기를 통해서 반려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염 시에 발열, 식욕 저하, 기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일부에서는 빈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신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을 방문하실 때에는 동물병원에서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병원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동물병원마다 별도의 대응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하신 후에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라서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케이지나 이동 가방을 이용해서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진료 시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진드기를 확인했는지 현재 증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수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동물병원 안내에 따라서 진료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호자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은 부분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반려동물이 사용한 공간이나 용품 등은 알코올이나 락스 같은 소독제를 이용해서 잘 소독하고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락스를 사용할 때는 제품 설명에 따라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하고요. 또 함께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SFTS가 의심되거나 감염된 반려동물과는 접촉하지 않도록 잠시 분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SFTS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보니까 사람도 전파 감염 등에 주의할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보호자분께서는 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은 반려동물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SFTS에 감염된 경우에 사람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SFTS에 감염됐다면 잠복기를 고려해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최대 14일까지 고열이나 무기력, 구토, 설사,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의심 증상이 보이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SFTS 양성 반려동물과 접촉한 적이 있다는 점을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질병관리청과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반려동물 SFTS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SFTS에 감염된 경우에 진료받으신 동물병원 수의사의 안내에 따라서 감시 체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김홍석 차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동물병원 기반 SFTS 감시 사업은 SFTS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특히 수의사나 동물병원 직원들은 진료 과정에서 감염된 동물의 혈액이나 타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동물 보호자도 이제 동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다 보니 양성동물로부터 전파 감염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동물의 질병과 사람의 질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오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데요. 2024년부터 질병관리청과 저희 대한수의사회가 함께 동물병원 기반 SFTS 감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헬스 관점에서 동물병원 현장에서 의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한편, 반려동물을 통한 사람의 전파 감염 가능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 계신 김소연 위원장님께서 사업 책임자를 맡고 계시고, 제가 이제 담당자로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290개 동물병원이 감시 체계에 참여해 주셨고요. 올해도 지금 4월부터 동물병원에서 SFTS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감시 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는 SFTS가 의심되는 반려동물과 함께 내원하신 보호자분들께 안내문을 제공을 하면서 안내를 드리고, SFTS 관련 주의사항과 예방법 등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SFTS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양성동물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사업 참여 여부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시면은 2주 동안 저희가 혹시라도 SFTS 의심 증상이 없는지 밀접 접촉자 모니터링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도 혹시나 발열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아까 저희 위원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의사한테 SFTS 양성동물 접촉 이력을 알려주셔야 의료기관에서도 SFTS의 가능성을 두고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시 활동 외에도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 펫박람회에 참석해서 SFTS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리는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김소연 원헬스 위원장님 모시고 SFTS가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국내 발생 현황, 보호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SFTS 예방법과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SFTS 감시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FTS는 분명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불안해하시기보다는 평소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산책 후에는 진드기가 붙어있지는 않은지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외부 기생충 예방을 반드시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